안녕하세요. 강남자생한방병원 한의사 손채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무릎, 골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는 증상, 진단, 원인과 치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방법입니다. 먼저 진료실 상황을 가정하여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환자분이 들어오십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환자분이 의자에 앉으실 때까지 기다리며 진료는 시작됩니다. 어색하고 불안한 표정과 절뚝이는 걸음걸이에서 어디가 아파서 오셨는지 궁금증이 더해만 갑니다. 아이고 소리와 함께 의자에 앉으시며 무릎을 짚으십니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김미리님은 가슴속 불안하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너무 뻣뻣해요. 특히 지난주에 비 온 날 있죠? 그렇게 날이 굳으면 통증이 더 심해져요. 가만히 앉아서 따뜻하게 찜질하면 조금 나아지는 것도 같은데 언제까지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할 일은 산더미고 친구도 만나야 하고 밤에 잠들려고 할 땐 무릎이 너무 아파서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이 안 올 정도로 힘들 때도 있어요. 저는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몸을 아끼는 편이라 다른 사람들 무릎 인공관절 수술할 때 나만 멀쩡하다 하고 좋아했는데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어쩔 수 없나 봐요. 제 무릎 괜찮겠죠, 선생님? 수술하지 않아도 되겠죠? 지금 이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만약 해당하는 증상이 없다면 강의를 종료하시고 놀러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위의 환자분은 무릎에 생긴 골 관절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몸은 많은 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2개 이상의 뼈가 모여 움직일 수 있도록 결합된 것을 관절이라고 부르고 이를 인대가 안정적으로 잡아줍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통증은 관절과 연관된 구조물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관절에서도 염증은 발생할 수 있으며 이것이 무릎에서 발생했을 경우 무릎 골 관절염이라 부릅니다. 한국인은 특히 무릎 안쪽에서의 통증을 많이 호소합니다. 관절 운동 범위의 감소, 부종, 관절 주위의 아픔이 나타나며 관절 연골의 소실과 변성에 의해 관절면이 불규칙해지면 관절 운동 시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상들은 일반적으로 서서히 진행되며 간혹 증상이 좋아졌다가 나빠지는 경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유독 나에게만 통증이 발생하는 건지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아픈 건지 궁금하시죠?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통계에 따르면 무릎 병변은 환자 수가 전체 질병에서 1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신 질환입니다. 참고로 1위는 백내장, 4위는 기타 추간판장애, 8위는 어깨병변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어떤 검사를 해야 할까요?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대부분 엑스레이 검사를 진행합니다. 어쩌다가 얼굴에 뾰루지가 올라오면 부어오르고 빨개지고 열감이 느껴지고 아프기도 합니다.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은 피부나 연골이나 똑같이 나타납니다. 왼쪽 그림 가운데 사진에서 염증으로 빨개진 연골이 보이시나요? 여기에 더해 뼈가 마찰 자극 등의 스트레스를 받거나 염증이 생기면 골극이라는 것이 형성됩니다. 왼쪽 제일 마지막 사진에서 울퉁불퉁 뾰족하게 튀어나온 것이 바로 골극입니다. 엑스레이는 뼈의 배열, 간격, 골극 형성 등을 관찰하기에 가장 접근성이 좋은 검사입니다. 그렇기에 엑스레이를 통해서 현재 환자분의 무릎 상태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 골관절염은 켈그렌 로렌스 단계로 판단하며 4단계로 나누어 치료 방법을 정합니다. 오른쪽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4단계 각각에 해당하는 무릎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절 공간 감소, 골극, 골경화증 등의 특징적인 소견을 확인해서 등급을 부여합니다. 여기서 골경화증은 골관절염으로 인해 뼈가 딱딱해진 것으로 엑스레이에서 가장자리 음영이 증가한 흰색 부분입니다. 이제 단계별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레이드 1은 관절 공간 감소가 의심스럽고 골극 형성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레이드 2에서는 명확한 골극 형성과 관절 공간 감소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레이드 3에서는 다수의 중증도 골극 형성, 명확한 관절 공간 감소, 일부의 골경화증, 관절 윤곽 변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절에 튀어나와 있는 이물질과 뼈가 경화되어서 움직이기 힘들기에 뻣뻣한 느낌과 동작 시의 통증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드 4에서는 다수의 심한 골극 형성, 심한 관절 공간 감소, 심한 골경화증, 그리고 명확한 관절 윤곽 변형이 보입니다. 대부분 엑스레이 검사로 진행하지만 엑스레이 검사상 그레이드 2인데 증상을 심하게 호소하시는 경우에는 MRI 검사를 통해 연부 조직까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MRI는 근육, 인대, 지방, 섬유 조직, 신경, 혈관 등의 이상이나 관절 연골의 상태를 보는데 유용합니다. 또한 관절경을 시행하면 골 병변이 나타나기 이전에 연골의 변화 상태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무릎 골 관절염이 생긴지 궁금하시죠? 요새는 20대 환자분들도 무릎 통증을 자주 호소하십니다. 퇴행성으로 나타나는 줄 알았는데 20대도 아프다고 하니 의아해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네요. 골관절염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기는 질환이 아닙니다. 퇴행성은 원인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일 뿐이죠. 개인의 체형, 생활 습관, 운동량, 유전, 나이와 성별 요인에 영향을 받아서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특발성 또는 1차성 관절염으로 분류합니다. 외상, 비만, 류마티스 관절염, 당뇨 등 다른 질환에 의해서 발생한 것은 속발성 또는 2차성 관절염이라 부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오심, 피로감, 발열, 결절 등의 정신 증상과 더불어서 아침에 뻣뻣함이 1시간 이상 지속되고 양쪽 관절에 대칭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등 관절염과는 증상 양상이 다릅니다. 특히 손목과 손가락 사이의 관절, 발의 작은 관절 등이 호발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 체계가 잘못 인식해 관절을 공격하여 통증과 부종, 기형까지 나타나게 되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골관절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골관절염은 완전히 나을 수 있는 병은 아닙니다. 따라서 치료는 통증 경감, 관절 기능 유지, 변형 방지에 목표를 두고 진행합니다.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병원 치료를 받으시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만약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통증이 경감되지 않을 경우 수술을 마지막으로 고려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양방의 보존적 치료인 연골 주사와 프롤로 주사, 그리고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연골 주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히알루론산 주사입니다. 히알루론산은 연골에서 분비되는 물질로 점활성, 보습성, 그리고 윤활작용이 있어 관절 운동에 도움을 줍니다. 골관절염이 발생하면 관절 내에서 히알루론산이 줄어들어 증상이 악화되기에 히알루론산을 관절 내로 주입하는 시술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 프롤로 주사입니다. 관절염 발생 후 성공적인 치유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사용합니다.
인대, 건 등의 조직뿐 아니라 관절 내 연골, 관절막 등을 포괄적으로 자극하여 새로운 세포 증식을 유도하기 위한 시술입니다. 그런데 이미 수술까지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치환수를 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70대 이상 환자분들 중에 무릎에 수술을 하지 않은 분을 찾기 쉬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인공관절 치환수를 받으셨습니다. 인공관절은 사용 기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12년에서 15년 정도 이야기했고 요즘엔 잘 쓰면 20년까지는 쓸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15년 정도로 봅니다. 수술 후 10년 이상이 경과되면 마모와 파손, 감염, 불안정성 등의 합병증으로 인공관절은 수명이 있을 수밖에 없어 재치환수를 많이 고민하십니다. 인공관절 재치환술은 수술 술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그 결과도 1차 시환술에 비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의사들도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진행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떤 치환술을 받았으며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떤지 등 담당 의사와 충분한 상담 후에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보존적 치료하면 한의학이 대세 아닌가요? 한의학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만성적인 골관절염은 항상 관절 주변을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동시에 한약치료, 침치료 등의 종합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증으로 인해 무릎을 움직이기 힘들다면 관절을 다침한 뒤 관절을 열어주면서 운동 범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동작침 치료를 시행합니다. 관절 동작침은 시술 즉시 운동 기능이 회복되어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관절 내에 윤활의 분비가 촉진되어 관절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집니다. 또한 연골 주변 조직을 자극해 진액의 분비를 늘리고 퇴행을 막아주며 연골을 활성화하고 통증을 억제합니다. 무릎 관절의 변형으로 한쪽이 비대칭적으로 발달할 시에 정렬을 맞추고 관절을 바로잡아주는 추나요법을 시행합니다. 관절 추나요법은 아픈 관절뿐 아니라 오장육부의 허실을 따져가며 기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몸의 균형과 평형을 조화롭게 하여 자연 치유력을 회복합니다. 질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 강도와 횟수를 조절하고 같은 질병이라고 해서 똑같은 치료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특허받은 물질인 신바로메틴이 함유된 신바로 약침으로 통증 감소, 염증 제거, 연골 보호 효과 등을 목표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약침은 천연 한약재에서 추출한 한약으로 만들어졌으며 수술 후에 통증이 지속되거나 수술할 수 없는 환자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약입니다. 한약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며 관절염의 악화를 막고 관절과 인대를 튼튼하게 강화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 한방의 보존적 치료를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예방법엔 무엇이 있을까요?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무릎 통증이 있다면 내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통증에 관심을 가지고 약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침이나 약침, 주사 등의 보존적인 치료를 받고 증상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고 BMI가 높으신 분들은 체중 감량이 필요합니다. 무릎 통증 완화를 위한 근력 키우기 운동으로는 수영과 사이클이 좋습니다. 생활하면서 바닥에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를 하기보다는 되도록 의자에 앉으시도록 노력해주세요.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과 장시간 걷거나 서 있는 것은 피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더불어 굽 높은 신발은 피하시고 운동화나 단화를 신어주세요. 이렇게 무릎 골관절염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